한 달간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종합 전달하는 오네오 이정수 이사. 네, 이상민 팀장입니다. 한솥이 청담동 건물을 450억에 매입했다는 기사입니다. 한솥.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솥 도시락. 네, 맞아요. 그 대학생 때 많이 드시지 않으셨어요? 치킨 마요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 치킨 마요. 2000년도 초반, 중반 이때 진짜 인기가 많았고 대학생 때 좀 자주 이용했던 도시락집이야. 진짜 추억이다. 뭐 요즘도 매출이 잘 나오는 듯합니다. 뭐 박리담회로 성공한 케이스 같아요. 이게 박리담회로 하느냐 아니면은 고가 전략으로 가느냐 둘 중 하나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것 같긴 해. 근데 청담동 건물은 좀 놀랬다 진짜. 한솥 회장님 멋지시네. 여기서도 도시락을 파시나? 네, 뭐 직영 점포 매장도 운영한다고 하네요. 뭐 가격이 동일하게 파실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하다면 뭐 청담동 명품거리에서 한솥 도시락 경쟁력이 어마어마할 듯합니다. 그치. 22년 4월 달에 450억. 평당 3억 정도에 매입했다는 기사인데 당시 가격으로 봤을 땐 좀 어때? 거래 사례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가 매입이긴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있을 시기라 직접 사용을 해야 매입할 수 있을 때였고요. 맞네. 22년도면은 토지거래 허가로 좀 묶여있을 때네. 그래서 당시 청담동 거래가 많진 않았어. 뭐 대부분이 투자 방향이 신설법인으로 임대,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신설법인 투자는 실제 사용을 해야지 허가가 났고 그 사용을 꼭 해야 하다 보니까 취득세, 중과세를 내지 않는 이상 매입이 불가능했어. 금액이 좀 클수록 중과세 부담도 더욱 좀 크게 다가왔을 거야. 뭐 실사용이 목적이다 보니 매입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당시에 평당 가격 기준으로는 소폭 비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뭐 청담동 명품거리 이 라인이 시세에 준하는 매물 자체가 없긴 합니다. 그치. 명품거리 쪽이 시세에 맞는 물건을 찾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어. 특히나 대로변은. 지나고 보니까 좀 잘 샀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뭐 아무리 최고가 매입이라 하더라도 위치가 그만큼 좋다면 과감하게 매입하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만큼 좋은 위치의 매물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결국 우상향하는 집가로 인해 시간이 지난 뒤에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태남, 태북. 사실 현업에서도 이렇게 줄임말을 쓰지는 않는데 기사 작성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줄임말을 좀 잘 쓰시는 편이네. 태남은 테헤란로 기준으로 뭐 남쪽, 뭐 태북은 테헤란로 북쪽을 말하는 거겠죠? 단번에 뭐 이해가 되긴 하는데 우리도 좀 써볼까? 아니요. 뭐 우리는 건물을 매입하려는 매수자분들을 좀 많이 만나잖아. 테헤란로 남쪽보다는 테헤란로 북쪽 손님이 더 많지 않나? 뭐 실제로 남쪽보다는 북쪽을 더 선호합니다. 이유가 뭘까? 사실 똑같은 강남이잖아. 아시죠? 뭐 지역 발언은 아니지만 성남과 분당의 차이? 알지. 강남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분당 사시는 분들은 성남시 분당구라고 굳이 표현 안 하시거든. 그냥 분당이라고 하시는 편이고, 약간 분당을 아시는 분들도 분당이 성남시에 속해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걸? 뭐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듯 합니다. 뭐 사실 전문가다운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 남쪽과 북쪽은 임대료의 차이도 있고 결정적인 요소는 공실 리스크가 컸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구역 3 세무사 사거리. 근데 요즘 보면 진짜 많이 바뀌었어. 벤처기업 촉진지구, 육성 촉진지구 지정이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싶어. 취득세 감면과 이제 재산세 감면이 크긴 합니다. 원래 작년? 아니지 22년 말까지로 알고 있었는데 연장이 됐더라고. 네, 맞아요. 연장됐어요. 23년 말까지는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5% 경감해주고 이제 25년 말까지는 취득세 50%, 재산세는 35%의 경감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혜택을 좀 주다 보니까 사옥에 대한 신축도 많고 새로이 진입하는 회사들이 꽤 많아서 공실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고 결과물로 거래도 좀 많이 되는 듯해. 테헤란로 남쪽에서 이제 가장 핫한 곳은 결국 강남역과 선릉역, 대치역이 아닐까요? 그치. 남측 기준으로는 대장으로 보면 이제 강남역이 최고고 그 뒤로 선릉역 그리고 학원가로서 대치동이 있어. 대치동 200억대 거래하시더니 대치동 어필하시네요. 아니 뭐 그게 아니라 대치동만큼 학원가로 유명한 곳은 없지.
그리고 대치동은 정말 좀 특수한 게 이면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공실률이 정말 낮아. 보통 공실이 날 만한 위치라 해도 대치동은 이제 학원 수요가 많아서 이면도 충족이 되죠. 그래도 아직은 테헤란로 북쪽을 더 선호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이유가 좀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상권의 차이, 그리고 임대료 단가의 차이, 뭐 상품에 대한 객단가라고 하지, 그런 부분이 좀 대표적인 것 같아. 뭐 북쪽으로는 이제 가로수길, 뭐 청담 명품거리, 압구정 로데오 등 뭐 대형 상권이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 북쪽을 좀 더 선호하는 게 아닐까 싶어. 고급 상권이라는 느낌도 좀 분명히 있고. 그만큼 평당 가격에서의 차이도 나기는 하는데 뭐 어디가 맞는 투자라고 답을 내릴 수는 없겠네요. 맞아, 또 손님마다 또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 상권, 접하는 도로,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내 상황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고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봐도 좋다라는 건물을 매입하는 게 맞다 생각해. 가끔 이제 뭐 실제 사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이 관점이 좀 뚜렷하죠. 이제 그 파트에, 그 부분에 좀 꽂혀서 위치나 도로가 아쉬운 건물을 매입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잘못 매입했다는 의견이 아니라 향후 재매각할 때 조금 고생하실 수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솔직하게 전해드리고 이제 방향을 좀 더 잘 잡아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있는 거죠. 다음 기사입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니까 노선 상업지를 일반 상업지로 변경해주겠다는 기사로 보이네. 노선 상업지란 이제 토지 한 필지에 상업지와 일반 주거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기사에서 강남역 쪽을 언급했으니까 이제 강남역을 보시면 상업지가 얇게 띠처럼 들어간 곳이 보이죠? 여기 보면 이제 상업지와 3종 일반 주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선 상업지입니다. 보통 이런 노선 상업지는 가중평균이라고 좀 계산을 하는데, 근데 이런 노선 상업지를 전부 상업지로 만들어주겠다? 사실 강남역 뒤에 일종이 많은데 여기 종상향을 해주겠다라고 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의문이기는 한데 뭐 될 거면 순식간에 되기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서초동 뭐 1342 지번 일대는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을 해줬어요. 그리고 보면 추가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상업지로 변경해주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사실 이건 되면은 정말 대박이거든. 뭐 디자인, 뭐 친환경 건축, 숙박시설물로 할 경우라고 하는데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속하는 블럭의 지가가 오를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호재가 발표가 되면 가격이 오르잖아. 근데 그게 가격이 좀 선반영되어서 막상 그 호재가 현실화됐을 때는 그 가치가 정말 생각하는 만큼 됐느냐, 아니면은 되려 좋아진다 할 때가 오히려 더 비쌌는지, 그 부분은 좀 우리도 확신할 수가 없어. 뭐 송파 9호선 라인이 이제 호재가 있었을 때 그때가 제일 비쌌고 막상 개통되고 나니까 주춤했다가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지가가 이제 우상향하면서 다시 복구도 시켜주고 수익도 남겨주게 되었죠. 결국에는 부동산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적인 투자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결국에는. 아무튼 강남역 쪽 해당되는 매물들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당근으로 부동산 거래가 한다고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 봅니다. 직거래 미등기가 2배 이상 많다 합니다.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당근이라 이게 권리관계가 좀 복잡해서 웬만큼 꼼꼼한 분석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그때도 공증은 꼭 받으시라고 전달을 좀 했던 거고. 네, 맞아요. 뭐 저희처럼 건물 중개하는 것도 직거래가 가능할까요? 건물도? 솔직히 안 될 거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리스크하다고 봐. 체크할 게 너무 많잖아, 우리가 일할 때. 뭐 임차인 체크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부터 엘리베이터 청소, 뭐 관리 용역, 그다음에 대로변 접하고 있으면 그 내는 거 뭐지? 도로 조명. 대로변 접하고 있으면은 도로 전명료도 내야 되고, 신축을 해야 된다면 건축선, 후퇴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걸 전부 좀 나열하기는 좀 어렵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뭐 이제 뭐 건물 매매 계약서가 대부분 낱장인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다르게 수십 페이지가 되는 부분이 그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제 간인을 하잖아.
이렇게 중간 도장 하나하나 찍는데 페이지가 많아서 좀 힘들어. 도장 찍는데 한참 걸리죠. 전문적으로 꼼꼼하게 자료화시키고 투명하고 솔직하게 일하는 전문적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같은 중개 회사가 좀 많아지니 좋은 것 같아. 우리의 일과 그 보수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좀 꼼꼼하게 일을 보라는 성공 보수니까 아직 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분들한테는 옛날 부동산 이미지 있잖아. 복덕방.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던 하나도 안 믿으죠. 너무 막 사기꾼 같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런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냥 말로만 하는 업무 방식보다는 전문 직종으로서 좀 우리처럼 아니면 현업에 있는 중개인들처럼 전문 직종으로서 대우받는 시장이 되길 좀 바라는 마음이야. 뭐 저희처럼 당장의 거래가 아니라 나무를 보지 않고 숲을 보는 향후 황금성도 충분히 고려해드리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서 이제 정석의 길을 걷는 회사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딩온 에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